예, 어, 오래간만에 동영상을 하나 올리러 서재에 올라왔습니다. 어, 며칠 동안에 아주 장맛비가 아주 심하게 내려가지고 어, 그 우리나라의 전국토에 매우 물난리가 나서 인명피해가 많이 생겼습니다. 인명피해가 많이 생겼다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국가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천재지변이라든지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일이 터졌을 때 이것을 미리 예방하고 또 그것을 방지하고 설계하기 위해서 그 맞는 돈과 인력을 들여서 우리가 국가 세금으로 공무원들에게 세금을 돈을 주어서 그들에게 생활 보장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를 나게 했던 것은 바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되어서 이거는 엄중하게 문책받아야 될 일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가 요 근자에 좀 생각을 많이 가다듬어 보았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공부하고 생각해왔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이제 그동안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잘 다듬어서 나의 스타일과 나의 철학과 사상으로 한번 재거듭나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시간을 가져서 한 일주일 동안 제가 서재에 틀에 박혀서 좀 궁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또 훌륭한 성인으로 받들고 있는 우리 인사조직연구소 소장님이신 우리 최동섭 박사님의 성취 예측 모형, 사람이 보는 안목이 시스템으로 구축된다. 인사 실패를 막는 데는 성취 예측 모형의 역량 진단 방법만큼 좋은 것이 없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최동섭 박사님의 이런 성취 예측 모형의 책을 제가 앞으로 만들고 싶은 요 책이 이런 책인 것입니다. 통일 연방 모형입니다. 통일 연방 모형. 예, 요거는 제가 지금 이제 서양 철학사라는 책에 지금 본무고 붙여서 그 통일 연방 모형이라는 그 책이지만 요런 형태를 제가 앞으로 공부를 계속 해갖고 글을 써가지고 이런 책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며칠 동안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와 마지막 10번째 강의는 이러한 강의를 한번 설명해 보기 위해서 제가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이 그 한국문명 학술은 269번째 270번째 강의입니다. 270번째 강의로서 통일연방 모형에 대해서 연방이란 무엇인가, 통일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7월 18일 날 정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통일 모형 도래를 집필하기 위해서는 제가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고 공부했던 이 몸통 인문학, 여기 보면 몸통 인문학 강의라고 책이 있는데요. 몸통 인문학에 대해서 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철학 사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종교 음악에부터 모든 것은 우리의 몸뚱아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뚱아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로 의학이지만, 우리 몸뚱아리에서 출발하고 있는 이것을 연구를 하다 보면 다른 분야에까지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몸통 인문학에서부터 인식작용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폭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종교는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또 인간에게는 유익한 철학이 무엇인가, 또 실존주의는 현상학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사회학은 막스 베버의 사회학은 정치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의 보살사상은 본생사상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와 더불어서 우리 최동석 박사님의 성취예측 모형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통일 연방 모형에서 우리가 몸통 인문학에서 의학의 개념과 일치하는데요. 의학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학문의 바탕이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4단계로. 그래서 모두 다 4단계로 한번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의학의 개념은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의학, 신체적 의학, 사회적 의학, 정신적 의학 플러스 1998년도에 세계보건기구가 영성적 의학이 들어가면서 4단계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 소위 말하는 마음, 인식작용이라고 하죠. 인식작용. 예. 인간에게 있어서 무일한 자아를 만들어낸 것이, 이것이 바로 인식작용인데, 이 마음은 바로서 의원은 무엇이며, 이 마음은 그 다음에 유전학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예, 생식적 마음, 감정적 마음, 이성적 마음, 여기에다가 추상적 마음이 더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식적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생계, 생존, 생식을 말하고요. 감정적이라고 말할 때 이거는 기분, 느낌, 짜증이라고 개념 주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적 마음은 기억, 연산, 판단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추상적인 마음은 가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상상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예, 오늘은 이걸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류의 진화 과정에 있어서 인간의 폭력성을 제거해 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성 종교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는 바로 사회 그 집단성과 사회 실제성을 그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이 이제 기성 종교인데, 종교가 되려면은 첫 번째 신비적 기능과 예언자적 기능, 도덕적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비적 기능, 예언자적 기능, 도덕적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플러스 내세적 기능이 있어야 된다. 여기 종교의 특색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철학, 인간의 유익한 것을 바로 철학이라 하죠. 우리가 지금 현재 고대 철학, 자연 철학에서부터 중세 철학, 근세 철학, 현대 철학 이렇게 대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장포 사르트르, 키에르게오르부터 출발했던 실존주의, 그 다음 현상학의 에드먼트 후설, 이런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계, 생존, 생식, 생계, 생존, 생식과 실존, 여기서 말하는 실존은 무엇인가? 예, 실존은 인간에게 유일무이하게 자아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실존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폴 사르트르가 말하는 이 실존주의는 존재와 어떤 게 다른가. 그래서 이 실존은 무에서부터 실존이 나왔다는 것이죠. 장폴 사르트르. 그래서 그 유명한 실존과 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막스 베버의 사회학과 정치에 관련된 게, 막스 베버의 그 사회학이 유명하지 않죠. 지금부터 약 한 150년 전에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죽은 시기를 보면 한 100년 전의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사회학은 초자연성과 초월성, 도덕성과 윤리. 예, 그래서 도덕성과 윤리라는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바로 집단 지향성이 대두되게 되고 사회 실질성이 대두되면서 도덕과 윤리 종교가 법과 도덕과 윤리 사회학 이런 측면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집단 지향성과 사회적 실질성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의 인지작용인 시각적인 사고에서 언어적 사고로 발전되면서 집단 지향성과 사회적 실제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자, 그래서 막스 베버가 중요시 여겼던 내용이 바로 분권화와 개인화, 합리성이죠. 분권화와 개인화, 합리성이 분권화가 다시 분권화와 자율성과 네트워크로 지금 현재 발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요 세 가지 정도는 막스 베버를 공부하면서 꼭 알아야 되겠고 우리가 인사조직에서도 꼭 알아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사회적 집단성이 출현하게 된 것은 바로 관계성을 말한다는 것이죠. 관계. 자연과학 세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성인 것이죠. 관계. 예, 이것을 환경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살사상은 본생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은 본래 태어난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살사상을 정리해 보면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초자연적 초월성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뭐냐면 우리가 이해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자, 이것은 최동섭 박사님의 인사조직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제가 정돈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최동섭 박사님께서는 이 영양을 진단하는데 보조영양과 핵심 영양과 보조 영양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핵심 영양은 바로 목적 지향성과 도구적 영양성과 추상적 영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목적 지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취 지향성과 대인 영향력, 정지 성실성이 바탕이 되고요. 도구적 영양성에서는 바로 분석적 사고, 개념적 사고, 영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추상적 영양군으로서는 창의성과 학습 능력, 미래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최동섭 박사님이 정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초자연적인 요소와 함께 뭐냐면 설명해 볼 필요성을 가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네 가지로 정리했던 신체적 마음, 아니지, 생식적 마음, 감정적 마음, 이성적 마음, 추상적 마음 중에서 바로 이 감정적 마음이 바로 목적 지향성과 관계가 되고, 그 다음 이성적 마음이 도구적 영향과 관계가 되고, 추상적 마음이 바로 추상적 영향과 관계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보조적 영향으로서 생명에게는 누구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영향을 말하는데, 이것을 저는 생식 마음에서
대별해서 이렇게 정리했는데 7가지가 최동수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첫째 자신감, 두 번째 대인 이해력, 세 번째 수행 점검. 요 앞에 있는 요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수행 점검, 네 번째 정보 수집, 다섯 번째 유연성, 여섯 번째 조직 인지, 일곱 번째 관계 형성인데요. 저는 여기에다가 한 세 가지를 더 보태봤는데, 역사성과 공치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인간이기 때문에 경외감과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열 번째로 명문가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뭐냐면은 제가 세 가지를 더 이제 보충했던 것입니다. 여기 앞에 8번, 9번, 10번 요거를 이제 제가 보충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 역량으로 해서 핵심 역량과 보조적 역량에다가 저는 종합 역량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균형감이라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분권화, 개인화, 합리성, 분권화, 개인화, 합리성, 여기에다가 분권화, 자율화, 네트워크, 열정, 책임, 균형감, 요걸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74,142년 1960년 2023년 7월 21일 금요일 한국문명학술론 골장 김대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